오늘은 또 다른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two-sum problem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wo-sum 문제는 입력으로 n개의 정수가 주어지고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의 정수 k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렇게 입력으로 주어진 이 n개의 정수 중에 합이 k가 되는 쌍이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만약에 k가 20이라면 이 입력으로 주어진 지금은 n이 8이죠. 그러니까 8개의 정수 중에서 어떤 두 개를 합해서 크기가 20이 되는 정수의 쌍이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에서는 9와 11이 하나의 해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4와 16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합치면 20이니까 이렇게 이 예는 이제 하나 이상의 그런 합이 20이 되는 정수쌍을 가집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합이 k가 되는 정수쌍이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보는 decision, 우리가 이렇게 답이 yes와 no인 문제를 decision problem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렇게 decision problem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오늘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counting problem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k가 되는 모든 서로 다른 정수의 쌍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 합이 20이 되는 쌍은 금방 우리가 찾은 4, 16, 9, 11 그리고 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두 쌍이 존재합니다. 답이 2가 되겠죠. 사실은 이 문제는 입력으로 주어진 그 정수들 사이에 동일한 값이 중복해서, 그러니까 값의 중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완벽하게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알고리즘이 달라져야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입력으로 주어진 n개의 정수들 간의 중복은 없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주어진 n개의 정수는 모두 서로 다른 수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중복이 없는 버전에 대해서만, 카운팅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그런 쌍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 항상 가장 기본적인 가장 논리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알고리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쌍이 존재하느냐, 혹은 그런 쌍을 구해라, 혹은 그런 쌍의 개수를 카운트해라, 뭐 이런 어쨌거나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쌍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우리의 탐색 공간은 모든 가능한 쌍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둬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같은 수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것을 또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이게 1이 아니라 10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10을 두 번 선택하면 20이 되죠. 이렇게 쌍을 뽑을 때 동일한 값을, 하나의 값을 두 번 뽑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답이 조금 달라지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한 수를 중복으로 두 번 선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n개의 수 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물론 2분의 n의 n-1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서로 2분의 n의 n-1의 쌍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쌍에 대해서 그 쌍의 합을 계산해서 그것이 k가 되면 즉 그런 쌍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단순한, 가장 나이브한 알고리즘은 제가 미리 여기 코드를 좀 적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solve quad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입력으로 길이가 n인 정수들의 배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모든 그리고 물론 또 다른 정수 k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때 모든 가능한 쌍을 검사해보는 코드는 두 개의 for문으로 i가 1에서 n까지, 그리고 j는 i 플러스 1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수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i는 n 플러스 1에서 i 플러스 1에서 역시 끝까지. 그래서 데이터 i와 데이터 j의 합이 만약에 k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쌍의 개수를 1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합이 k가 되는 모든 쌍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물론 오더 오브 n 제곱입니다. 자,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나이브한 알고리즘이라면, 이제 조금 더 이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보죠. 일단 예를 들어서 이 4라는 값에 대해서 이 4라는 이 첫 번째 값이 이제 합이 k가 되는 어떤 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이라는 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배열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스캔하면서 첫 번째 숫자부터 값들을 검토할 때 먼저 첫 번째 수가 4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배열에 16이라는 수가 존재하는가라는 게 우리가 이 4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6이 존재한다면 4와 16이라는 한 쌍이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16이 존재하지 않으면 4는 해의 일부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가 검색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주어진 정수 각각에 대해서 그 정수와 더해져서 k가 되기 위한 값은 결국 k 마이너스 그 정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이 배열의 입력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검색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입력으로 주어진 정수들이 이 예에서처럼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6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이 배열을 순차 검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배열을 한번 순차 검색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총 n번의 순차 검색을 해야 하니까 그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 되어서 사실은 좀 전에 본 나이브한 알고리즘과 똑같은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되겠죠. 하지만 뭡니까? 일단 우리가 검색 얘기가 나오면 바로 머릿속에 무슨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까?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검색 알고리즘은 이진 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이진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이진 검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이진 검색은 우선 데이터가 배열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배열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배열 혹은 배열과 거의 대등한 어떤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데이터들이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이진 검색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렬은 당연한 것이고 배열은 왜 필요하죠? 이진 검색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검색할 데이터의 맨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꺼내어서 내가 찾고 있는 값과 비교해서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앞쪽 반을 버리거나 혹은 뒤쪽 반을 버리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분의 n번째, 그러니까 가운데 데이터를 즉시 꺼내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자료 구조가 일종의 랜덤 액세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배열은 물론 랜덤 액세스를 지원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연결 리스트 같은 연결 리스트의 경우에는 설사 우리가 데이터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연결 리스트의 가운데 위치에 있는 값을 우리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결 리스트에서는 설사 데이터들이 정렬되어 있더라도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죠.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들을 이진 검색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알고리즘은 먼저 저렇게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정렬을 합니다. 크기 순으로. 예를 들면 우리의 예에서는 1, 3, 4, 5, 8, 9, 11, 16 먼저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어떤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 되는 많은 정렬 알고리즘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먼저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데 n 로그 n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는 데이터들이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렬된 데이터들을 각각을 먼저 1이 있으면 우리의 질문은 뭡니까? 이 배열에 우리가 K가 20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이 누군가와 더해서 20이 되기 위해서는 19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배열에 19가 존재하는지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배열이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진 검색을 이용해서 19가 존재하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진 검색을 한번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므로 이렇게 이 배열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한번 이진 검색을 하더라도 필요한 전체 시간은 n 로그 n이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이 n 로그 n은 우리의 나이브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인 n제곱과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진 검색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1과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4와 16이라는 두 숫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우리가 4를 검사할 때 이 배열에서 16이 존재하는지를 검사하게 되죠. 그러면 16이 존재하니까 4와 16이 한 쌍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렇게 수들을 쭉 검사하다가 16에 갔을 때 다시 또 16의 입장에서는 이 배열에 4가 존재하는지를 또 검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4가 존재하니까 결국 4와 16이라는 쌍이 두 번 카운트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 부분은 물론 어렵거나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코드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수에 대해서 자신의 그 상대수, 예를 들면 1의 입장에서는 19, 3의 입장에서는 17이 이 배열에 존재하는지 검사할 때 꼭 이 전체 배열에서 검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자신보다 뒤쪽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보다 앞쪽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처음에 1이면 1이 나오면 이 1의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19라는 수를 이 배열의 뒤쪽에서는 검사하지 않고 1의 앞쪽에서만 검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1의 앞쪽에서는 아무 숫자가 없으니까 19가 없겠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가 이 뒤쪽에 어디 있다면 이 19를 우리가 볼 때 이 19의 앞쪽에서 어차피 1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딘가에 19가 있다면 굳이 그 19를 이 1이 찾지 않더라도 나중에 거꾸로 19가 1을 찾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복 카운트하는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진 검색을 할 때 검사할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조금이라도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배열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값들을 하나씩 보면서 i번째 값을 볼 때는 이 값의 앞쪽, 그러니까 맨 앞에서 i-1 0에서 i-1 사이에 우리가 이 배열을 a라고 하고, 그러면 ai가 있을 때 k 빼기 ai 값을 배열 구간 0에서 i-1 사이에 이 k-ai라는 값이 존재하는지를 검사해서 존재하면 카운트를 1 늘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코드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이너리 서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고, 맨 먼저 우선 데이터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바의 Arrays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소팅 알고리즘입니다. 그런 다음 배열의 원소들을 물론 i equal 0에서 마지막 원소까지 순서대로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진 검색을 하는데, 물론 배열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i번째 데이터를 보고 있다면 이 i번째 데이터의 값은 물론 데이터 i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배열에서 i 앞쪽, 그러니까 구간으로 치면 0에서 i-1 사이의 구간에서 어떤 값을 찾으면 됩니까? k-데이터 i라는 값이 존재하는지를 이진 검색으로 검사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진 검색이고, 배열 데이터에서 구간은 i에서 0에서 i까지, 여기 i-1이 아니라 i까지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이전 강좌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구간을 표현할 때 시작 구간은 폐 구간으로 표시하지만 끝나는 구간은 개 구간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0에서 i-1 사이에서 찾고 싶다면 대부분의 이런 표준 라이브러리나 API 함수들은 이 시작 구간은 폐 구간으로, 하지만 끝나는 구간은 개 구간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0에서 i, 그러니까 0에서 i, 다르게 말하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i보다는 작은 구간에서 검색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0에서 i 사이에, 그리고 물론 우리가 검색할 데이터는 k-데이터 i입니다.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를 하면 이 바이너리 서치 함수는 찾는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의 배열 인덱스, 그리고 존재하지 않으면 -1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너리 서치가 반환한 값이 -1인가 아닌가를 검사함으로써 그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아니라면 카운트를 늘려주면 되겠죠. 이것이 두 번째 이진 검색을 이용해서 투썸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order of n log n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n번의 이진 검색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실제로는 n log n보다 더 작지만 어쨌거나 n log n을 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진 검색을 n번 하는데 이진 검색 한 번에 걸리는 시간은 log n이 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하더라도 시간 복잡도는 여전히 order of n log n입니다. 이것은 아까 첫 번째 알고리즘의 n제곱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